최근에 사우디 투자부와 MOU를 체결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염소 계열 부문입니다. 32%의 매출액이 여기서 발생하고요. 먼저 ECH라고 해서 선박의 도료나 전기자동차 소재인 에폭시의 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성소다는 표면 처리, 수처리, 표백에 사용되고 양극재의 전구체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TMAC는 반도체 현상액의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염소 계열의 소재는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모니아 계열입니다. 매출액의 44%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롯데정밀화학이 최초의 비료회사로 시작했듯이 암모니아는 비료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미래에는 그린수소 운반 물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부문이 있습니다. 유록스는 롯데정밀화학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고요. 이 요소수는 차량용 질소산화물 제거제로 사용되고 또 선박산업용 질소산화물 제거제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셀룰로스 계열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22%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먼저 공업용으로는 메셀로스와 햇셀로스가 있는데 메셀로스는 시멘트용 타일 접착제입니다. 햇셀로스는 페인트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니코트와 애니에디가 있는데 애니코트는 의약용 캡슐 코팅 소재이고 애니에디는 식품 첨가제입니다. 이 부문은 미래에 각광받는 대체육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롯데정밀화학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22년의 매출액이고요.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이 1조 100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과 22년이 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예상 매출액은 2조 5,822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이 어느 사업 부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20년에서 21년도로 성장했던 기여도는 염소 계열은 36% 성장했고 암모니아는 71% 성장했습니다. 셀룰로스는 1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대비 22년에 성장한 기여도는 염소 계열은 30%, 암모니아는 59%, 셀룰로스는 23%를 기여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이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특히 암모니아 부문의 성장성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1쿼터부터 22년 3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액입니다. 21년 1쿼터부터 22년 2쿼터까지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했고 22년 3쿼터 이번 분기 때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암모니아가 마이너스 21%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염소 계열과 셀룰로스는 약하지만 성장성을 이어갔고요.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그래프인데요. 22년에 영업이익이 4,416억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21년도에 순이익이 5,855억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21년 순이익이 5,850억으로 영업이익보다 월등히 높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롯데정밀화학이 지분의 49.1%를 가지고 있는 롯데이네오스 화학의 순이익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이네오스 화학은 매출액 1.4조 원을 달성했고요. 순이익도 21년 기준 4,775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율만큼 총 2,320억의 지분법 손익이 발생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배당금이 90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렇게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20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2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2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3쿼터 연속 약세인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금융비용이 5,528억이 발생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금액인데요.
이것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한 펀드의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3쿼터까지 누적으로 마이너스 5,545억 원이 발생했고요. 3쿼터 단일 평가 손실은 1,576억이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였으면 어쩌면 적자로 전환했어야 맞는데 롯데 이오네스 화학의 지분법 투자이익이 1952억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배되면서 290억 정도의 또는 3쿼터는 225억 정도의 순이익을 플러스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투자 펀드가 나와 있고 분기 순이익이 손실된 부분이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요. 롯데정밀화학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케미칼 부문은 염소 계열과 아모니아 부문이 있는데 4분기에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주요 제품의 국제가가 약 보합세로 전망이 되고 또 화학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진행하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4분기 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량과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그린 소재 부문은 케미칼 부문과 동일하게 정기 보수 진행에 따라서 판매 물량도 감소하고 매출액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좋은 점은 최근에 사우디 투자부와 MOU를 체결한 부분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정밀화학 생산 공장을 사우디에 구축하고 전기료 감면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공장 평균 가동률을 보시면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동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부문의 증설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애니코트와 애니에디 부문의 증설입니다. 22년 10월에 이 투자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22년 11월 이후 또는 23년 초부터는 애니코트와 애니에디의 생산량이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반도체 현상액 수요의 증가로 22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티맥 생산 라인 증설이 있습니다. 매출은 24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증설이 완료되고 제품을 생산하는 시점에 약간의 매출의 붐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점은 롯데정밀화학은 배당 성향이 22%로 아주 높은 편이고 배당 수익률도 3%입니다. 한 주당 21년 기준으로 2,300원을 배당했었고요. 롯데정밀화학의 안정성을 재무 비율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은 14%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유동 비율은 417%로 아주 높은 편이고 당좌 비율도 325%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회사채 등급은 AA-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의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 61,400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6조 원이고요. 이익 대비 가격을 나타내는 펀은 5.2배이고요. 자본 대비 이익을 나타내는 ROE는 13.8%입니다.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0.7배로 다소 저평가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PSR은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0.6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퍼 밴드와 PBR 밴드인데요. PBR 밴드를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높았을 때는 1.4배 이상 갔었고 또 21년 9월쯤에 1.17배까지 갔었고요. 현재는 0.64배 부근에서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는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롯데정밀화학의 차트인데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시면 일봉이 21선을 깨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하락하는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8월쯤에 다시 21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한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9월이 들었으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또 하단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54,600원 근처에서 바닥을 두 번 만들어줬고요. 11월 첫째 주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면서 발생했고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60일선과 또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을 요약하고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성장성은 일반적인 화학산업이 아닌 고밸류 화학산업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요. 그렇지만 4쿼터 정기 보수의 영향으로 약세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5점 만점에 3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부문은 펀드 손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경기 침체로 수요가 약세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2.5점으로 책정했고요. 안정성 부문은 높은 재무 안정성을 확인했고 그렇지만 롯데건설에 최근에 3천억을 지원해준 점을 감안해서 4점으로 책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점 부근인 것이 확인되어서 4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3.4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유니버스에 이 종목도 추가하셔서 좋은 기회 때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로스티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